오늘 사연을 맡은 저는 민선 8기 이희진 영덕군수 예비후보 사무장 박한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는 진동으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순서는 민선 8기 출마문 발표와 기자분들과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선 6기와 7기 영덕군수이신 이희진 예비후보자께서 민선 8기 영덕군수 출마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 일에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이희진 예비후보자께서 출마문을 발표하시겠습니다. 예, 언론 여러분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선거를 3번 이렇게 치릅니다만은 늘 선거라는 것을 앞에 쓸 때마다 좀 두려움도 앞서고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8년 동안 또 우리 언론님께서 많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저도 다시 한번 힘을 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영덕군수 이희진이 민선 제8기 영덕군수에 출마하면서 인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제게 영덕군수의 소임을 맡겨주신 것이 언 8년째입니다. 지난 8년 동안 영덕군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600여 공직자와 함께 일하면서 많은 일을 겪고 또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국민 여러분이 곁에서 응원해 주셨고 성과를 낼 때는 아낌없이 박수를 쳐주셨습니다. 그 힘으로 8년 동안 영덕군정을 잘 이끌어 왔음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영덕 국민들께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 이희진은 영덕군수 8년 재임 동안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공약 실천에 성심을 다하면서 태풍과 코로나19 등 재난재해에 힘썼습니다. 소통 행정을 군정 철학으로 삼았습니다. 깨끗한 행정, 공정한 경쟁, 민주적인 절차, 문화와 관광으로 전진하는 새로운 영덕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주민이 주도하는 농업회의소 출범, 복지재단 출범, 주민소통위원회 운영, 주민참여예산제와 주민배심원제 도입 등을 통해 주민이 주체인 지방자치 시대를 열었습니다. 맑은 공기 특별시 영덕을 선포하였습니다. 맑은 공기 브랜드는 영덕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여 방문 관광객 1천만 명 시대를 열었습니다. 영덕의 자랑 강구항은 연간 320만 명이 찾는 전국 최고의 관광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영덕군 최초 예산 5천억 시대를 열었습니다. 2014년 민선 6기 출범 당시 영덕군 예산은 3,233억 원이었는데 2021년 5,013억으로 1,780억 원이 증가해서 경북도 내 자치단체 예산 증가율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늘어난 예산은 복지와 문화, 관광 분야를 비롯해 생활환경 개선과 농임업 활성화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복지 분야 중심으로 확대 투입, 영덕 국민의 생활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1천만 관광시대를 열었습니다. 문화관광재단 설립, 영예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 선정, 계시마을 국가민속문화재 지정, 달산 옥계 침수정 국가명성 성격, 장육사 대웅전 벽화 경북도 유형문화재 지정 등입니다. 그리고 50천변 무릉도원교 개설, 공원형 국민운동장 조성, 덕곡천 친수공원 조성, 목원 이색길 조성, 축산항 데크로드길 조성 등 주민 편의시설 확충으로 일상이 행복한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복지재단 설립, 영덕보건소 신축, 치매안심센터 개장, 밥상공동체 운영, 공공실보주택 운영, 행복주택, 버스요금 단일제 추진, 장난감 도서관, 또 중고생, 신입생 교복 지원, 아산병원의 소아청소년과 및 산부인과 개설 등으로
삶의 질 향상과 어린이 청소년 인프라를 확대하였습니다. 농업회의소 설립, 그리고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개장, 로컬푸드 직매장 개장, 농어민 수당 지급, 농작물 재보험 시행, 어촌 뉴딜 300 사업, 임산물 식양용 연구센터 추진, 국립해양생태 종보건센터 유치 등으로 농어 임업 분야 농업인의 주체적 역할을 강화했습니다. 태풍 3년의 태풍 피해, 그리고 영덕시장 화재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도 3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풍 및 산불, 코로나 등으로 재난재해를 극복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였습니다. 상주영덕간 고속도로, 포항 삼척간 전철화 사업 추진, 경상북도 수련은 국립해양생태정보원센터 1조 원 규모의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단지 확정, 강구항 연안항 정비 사업, 강구 해상대교 건설, 고래불 국민야행장 운영, 그리고 3사 호텔 리조트 해상 케이블카, 대관람차 등 민자 투자 및 협약 체결 등으로 일부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예산 5천억 원 확보, 민자 투자 협약 5천억을 체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돌이켜보면 지난 8년 동안 영덕군이 이루어낸 성과는 전적으로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사랑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민선 6, 7기를 통해 6년 동안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전국 시군구 공약 이행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는 것을 비롯해 올해의 CEO 선정, 친환경 도시 대상,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 대상, 한국지방자치 경영 대상, 3회 소비자 선정 트렌드 대상 등 178개 부분에 걸친 수상은 국민 여러분께 바쳐야 할 훈장이자 자랑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영도 국민들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하며 득표율 전국 2위를 기록, 영덕의 강점인 보수 정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5년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것에 맞춰 지역 발전을 견인할 리더가 더욱 필요할 때입니다. 현재 영덕 발전의 승패는 단순히 내수 활성화 정책만으로는 부족하고 대형 SOC 사업과 국도비 확보, 민간 투자 유치 등 큰 물길을 낼 수 있는 추진력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저희 이지는 영덕 군수 8년 동안 국민 여러분께 능력과 경륜을 검증받았습니다. 아울러 재임 시절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군수 대표, 동해안 상생협의회 회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폭넓게 다져온 인맥은 앞으로 영덕 발전과 성장의 가장 핵심적인 자양분이 되는 동시에 다른 어떤 군수 후보도 차별화되는 장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몇 년간 세계적인 코로나19 유행과 이상기후 현상은 통제 불가능한 재난이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안겨주었고, 이럴 때마다 위기에 강한 지자체장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하게 하였습니다. 위기에 가장 강한 사람은 경험자입니다. 영덕에는 이진이 있습니다. 민선 8기 앞으로 4년 저 이진이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부름을 받들어 영덕의 새로운 미래 10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첫째, 2천만 방문객 유치, 영덕을 대한민국의 대표 관광지로 성장시키겠습니다. 둘째, 미래전략 대응으로 민자투자 1조 원을 유치하겠습니다. 셋째, 영덕군 예산 1조 원의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더 경쟁력이 있는 인구 소멸 문제를 대응하겠습니다. 다섯째, 새로운 강력교통망을 확충하겠습니다. 여섯째, 영덕 역사 문화 관광도시 추진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일곱 번째, 내 삶이 안전하고 행복한 정주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우리 아이가 행복한 교육, 다양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아홉 번째,
코로나 극복을 위하여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시장 상권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10번째, 농어가 소득 안정, 특생이 든 농산어촌 사업 지원으로 경쟁력을 갖추겠습니다. 11번째, 촘촘한 복지로 건강한 영덕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사망 국민 여러분, 저는 국민들께서 영덕군정을 맡겨주신 지난 8년 동안 존경하는 사망 국민 여러분, 저는 국민들께서 영덕군정을 맡겨주신 지난 8년 동안 철도 시대와 고속 시대를 열었고 영덕군 본예산 5천억 시대와 민자 투자 협약 5천억 원 달성, 1천만 관광객 시도로 대한민국 관광의 중심 도시로 도약시켰습니다. 영덕 발전은 멈추지 않습니다. 2024년 철도 시대, 2028년 대구 경북 신공항 시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앞서 대비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국민들께서는 저 이전의 도덕성, 공정성, 전문성에 큰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어 삼성 군수로 영덕을 위해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어서 기자분들과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질문하실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고 질문해 주시고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분에 영덕 군수 예비 후보가 빠져 있습니다. 넣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난 8년 동안 하시면서 오늘날 보면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영덕 부분의 인구가 소멸했다 이런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이래 분석을 해보니까 첫 번째는 관광객들 오셔가지고 좋은 해안하고 관광 좋은 인프라는 구축되어 있는데 그걸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인프라는 구축이 안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오늘 인구 소멸하고 관계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광객이 그냥 요새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영덕 왔다가 영덕에서 해안으로 가가지고 해안에서 바로 또 버스가 기다리고 있다가 폭포나 축배 쪽에 와가지고 식사를 하고 그래 빠져나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덕 쪽에 관광객이 붙잡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인프라 구축이 좀 시급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고요. 그것은 대안 여러 가지를 듣고 싶고 그다음 인구 소멸 정책 때문에 또 민재 유치라든가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약한 것 같습니다. 인근 울진군 같은 경우에는 울진 비교하면 바로 옆에 군이 비교가 되는데 원자력 발전소에서 많은 세수가 들어옵니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군하고 또 원자력 발전소에서 자체적으로 사업하고 세수 부분 이런 부분이 상당히 관광객 유치하는 좋은 부분에 대해서 복지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돈은 상당히 많이 축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교수님이 지금까지 잘 해오셨는데 인구가 자꾸 소멸됐다는 것은 일자리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인구 소멸 문제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자리가 창출되면 그걸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기업이 지혜가 되고 그 기업이 또 세수를 어느 정도 발생을 시켜가지고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좋은 질문 고맙습니다. 먼저 이제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다른 나라 저는 좀 다른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영덕이 관광객이 1,000만 명을 이제 돌파를 했습니다. 포항이 550만 명입니다. 울진은 원래 울진 방문의 해에 목표가 500만 명일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그럼 그동안 400에서 450만 명 정도 왔을 겁니다. 그러면 관광산업에서 울진보다 영덕은 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관광객 1인당 한 75,680억 원을 사용한답니다. 그럼 우리가 1천만 명이 왔으면 영덕군은 7,500억을 돈을 뿌렸다는 것이고요. 울진은 한 3,400억 정도 3천은 얼마 정도 뿌렸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관광산업의 위치는 영덕군이 잘 가지고 있다. 이제 통계에 대한 문제들을 인식을 조금 더 정리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점들이 좀 다르다 생각하고요. 특히 우리가 그러면은 제가 민선 6기 들어와서 관광객 한 450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물론 상주 영덕 간 고속도로가 되어서 그것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이제 그러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덕의 바다와 산과 강과 들 이러한 것들 또 먹거리 이러한 등들이 다 정말 좋은 장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영덕은 실제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오염원이 없습니다. 제가 뭐 누차 한번 이야기했지만은 동해안, 남해안, 동해안을 하면은 오염원이 없는 곳이 영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말공공기 특별시 영덕을 이야기하면서 영덕의 이미지가 많이 달랐습니다. 지금 제가 5천억 원 그 민자 투자를 협약을 했습니다. 뭐 기자 언론인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3사엔 리조트 호텔 리조트 호텔은 제가 알기로는 2월 21일 날 투자 협정을 그림 다 끝을 내 가지고 5월 달에 착공을 준비를 하고요. 그다음에 대관람 해상 케이블카도 지난번 행안부의 중투를 통과시켰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은 제가 조금 늦게 나온 이유가 어제도 영해 대진 해수욕장 뒤쪽에 이명희 씨 회장이 머물던 땅에 물치료 호텔을 어제 MOU를 했습니다. 한 1,200m 정도에서 물을 뽑아 보니까 치료할 수 있는 것, 치매에 좋은 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MOU를 했고 그 전에는 3사에 한 341실의 호텔 및 리조트를 또다시 MOU를 했습니다. 뭐 그런 관계를 제가 사실은 오늘 하게 되는데요. 그것처럼 제가 물어봅니다. 영덕에 포항은 550만 명, 울진에는 뭐 인구도 많고 포항은 인구가 50만 명인데 왜 4만 명밖에 안 되는 영덕에 투자를 하십니까? 물어보면은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 쓰는 사람, 관광객 7,500억 쓰는 사람들이 영덕에 옵니다. 포항에 오지 않습니다. 울진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영덕에 투자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영덕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 저는 상당히 영덕의 관광산업 효과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 인구는 줄어드는 부분은 실제로 영덕의 문제면서도 농어촌의 문제고 국가의 문제입니다. 하나로 봐서는 참 힘든 부분이 있고요. 전체적인 시스템에서 좀 봐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영덕도 저는 자치단체를 장을 하면서 이런 생각 들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뭐냐. 우리와 포항과 서울과 수도권이 경기도와 다르다. 이걸 똑같이 생각을 하는 것은 나는 지방자치의 큰 모순이고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덕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다른데 그걸 똑같이 맞출 수는 없는 겁니다. 어느 국회의원께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영덕의 풍력단지가 왜 그렇게 많죠?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의원님, 대답을 제가 뭘 할까 싶다가 의원님, 영덕은 산이 83%입니다. 그런데 전국에도 산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바람이 돈 되는 곳이 있고 돈이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기업 위주에서 우리가 수돗물 쉰다고 해서 돈이 되고 하지는 않습니다. 되게 영양이 돈이 되고요. 영덕이 되고 포항과 또 일부 울진도 있고 그다음에 강원도 등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을 일으킨다는 것은 그 특색, 그것을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바탕이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어려움도 있지만은 또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간에 저희들이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단지도 저희들이 또 1조 원 정도의 정부로부터 선정을 받았고 제가 지금 그 수소연료 전지도 사실은 60메가와트는
영덕군 매정 단지는 받아놨습니다. 발표를 안 했지만 저희들이 목표가 80메가입니다. 60메가가 4,350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자 투자 1조 원을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그런 바탕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통해서 영덕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잘 활용해서 나가서 대응을 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저희들이 정책을 펴고 있다는 말씀을 간단한 예로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원전지원금 소송 오해가 소송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4월 말 정도 지금 재판이 열리는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장 말씀대로 이거는 국가의 사무고 국가의 책임이 있고 국가의 결정으로 영덕군의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우리 변호인을 통해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공천 경쟁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네. 사실 본선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인 견해를 좀 말씀. 우리 국민들께서 평가를 하시려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8년을 정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전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천억 시대도를 열었고 1천만 관광 시대도 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약 5천억의 민자 투자 협약을 맺었지만은 영덕의 미래가 저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민자 사업 그러니까 관광 분야의 특히 호텔, 리조트, 골프장도 사실은 몇 개가 영덕에 지금 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연료 전지 사업도 마찬가지고 또 지금 현재 국비 사업을 하고 있는 강구해상대교 또 국립해양생태정보군 센터 또 우리 경북도의 사업인 경상북도 수련원 등등이 그간 추진 과정에서 이희진 군수 때 해왔는 일입니다. 이것을 중단 없이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백년을 열어주는 것이 저희 업무 일이라고 보고 또 국민들께서도 그러한 점에 대해서 저를 지지해 주시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교수님, 저는 민선 7기 들어가지고 교수님이 1년 정도 운정하시고 코로나가 발생해가지고 그러고 또 태풍 그다음 또 화재 등으로 인해가지고 운정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수님한테 이제 교수님 운정을 수행하면서 가장 보람된 일과 좀 아쉬웠던 점 한 가지씩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대로 가장 어려웠던 일은 코로나19 대응이고 영덕시장 화재 또 산불 또 태풍이 3년 동안 연속된 태풍의 대응이 가장 힘들었고 가장 어려웠고 또 가장 어떻게 보면 보람된 일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과정 속에 실제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너무나 많았고 저도 그 곁에서 정말 가슴이 메어질 정도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강구시장에 최초 태풍이 발생했던 제가 손수 그 한 1m 가슴까지 차는 물속을 헤치면서 제가 집집마다 다 다녔습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겪으면서 우리의 안전망들이 너무나 약하구나.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해왔던 시스템들이 이 기후변화 등으로 해서 상당히 부족한 점들이 많구나. 이렇게 저들은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3,119억 정도를 확보해서 저희들이 3사 배수 터널도 만들고 배수 펌프장도 만들고 상하수도 재난재해위험실수도 정비하는 등 이렇게 해왔는 것도 큰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조금 아쉬웠다는 점은 지금도 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의 관계에서 지방자치를 하는데 저는 지금은 시대가 행정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언론인들도 많은 협조가 있어야 되고요. 특히 주민의 그 역량, 주민의 생각 이것이 달라야 저희만이 지속 가능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저는 노력을 했고 지금도 그러한 점도로 가야만이 지속 가능한 도시를 가져갈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단계에서 출발할 때는 지방자치의 생각들이 많이 부족한 점들에 느끼는 것이 좀 아쉬운 점도 있었고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아쉬운 점은 다시 한 번 더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 점 국민들께서 그 점이 저는 가장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수님한테 8년 동안 고생하셨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저는 저희들이 여기 모였는데 다 기자니까 기자들 입장에서 지금 보니까 지금 대체적으로 뭐 여론이나 이런 걸 들어보니까 오늘도 보고 어제도 보니까 문자가 이게 지금 출마하시는 분들이 밴드가 한 5개 있더라고요. 그 5개 밴드에 올라오는데 보니까 그 출정식이라고 하죠. 개소식이라고 하는데 그걸 지금 유력한 후보 두 분이 한날 한시에 해요. 한날 한시에 잡혔어요. 이거 왜 보면 우리 국민들을 두 갈래로 가는 건데 이런 부분을 서로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았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뭐 그러니까 국민이 뭐 3만짜리는 없는데 완전히 반 갈라가지고 지금 뭐 어쨌든 간에 서로 상방이 내가 이긴다 하고 있는데 이거 가만히 생각하면 기자로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연당선인도 공정과 상식을 우선으로 했는 지금 후보자들께서는 공정과 상식이 없는 것 같아요. 후보자들 그러면 결국 우리 국민들 가는 게 후보자 아닙니까? 우리 이런 거는 사전에 서로 캠프가 있으면 조정을 해서 일정을 하든지 시간을 두시간 서로 양보해가 릴레이를 하든지 이런 건 조정이 지금 나는 지금 다시 그렇게 할 의향은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지금 군수님께서 다시 3선을 하셔가지고 3선을 하신다 치고 3선을 했을 때 군수님은 이제 더 모아시잖아요. 3선을 한다 치고 그러면 우리 국민을 반 갈라놓고 군수직을 그만둔 거니까 이런 걸 나는 사전에 미리 조율을 좀 해가지고 군수님 3선 하시고 나면 끝나잖아요. 만약에 되신다. 그러면 그 상처는 두 사람 때문에 연도 국민들이 다 아픈 가슴을 품고 살아가야 된다. 이런 부분을 저는 우리 군수님께서 그 정도는 현직이시고 또 마음의 여유도 있으시고 또 능력이 있으시니까 저는 그 정도는 조정을 했으면 안 좋았겠다 이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개소식 문제는 오늘에 달아야 될 문제는 좀 그렇다 생각됩니다만은 실제로는 이제 개소식이라는 것은 오시는 손님들의 뭐 여러 상황도 또 있을 거고요. 또 그 캠프마다 다 상황이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점에서 그런 거고 그렇다고 우리 언론들께서 생각하는 것처럼 저쪽이 뭐 이래 하니까 저쪽이 이런 건 없습니다. 이런 건 없고 그 시간을 잡다 보니까 적정한 시간이고 시장 9일이 장날이고 장 보고 식사하고 오면 그 정도가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대다수가 뭐 다른 캠프도 그래 잡았을 겁니다. 그리고 대다수 이제 오시는 분들 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의 오는 시간들이 다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뭐 그런 점들이지 우리가 뭐 선거 치르면서 저는 그렇습니다. 3선이 될 경우에 통합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소식의 문제로서 그건 그렇게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저는 그 정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지지의 형태라는 건
국민들께서 꼭 여기 와라, 여기 와라. 저도 그럽니다. 군수님 바빠서 못 옵니다. 그러면 그래요. 그래 좀 안 와도 됩니다. 아 그래요. 뭐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 사정대로 예를 들면은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뭐 예민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좋겠다 생각 제가 드립니다. 하게 생각을 하는데 군수는 그건 군수님 생각이신데 네. 그게 일반적으로 일반 우리가 다뭐 이편저편 갈려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너도 있고 뭐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이 선택할 권리와 그 사람들이 후보자일 때 들을 권리를 부분이 나누셨다. 아니 그런 게보다는 지금 사실 이런 거죠. 코로나에 이 조금 생각을 좀 달리 해주시는 게요. 이 개소식은요 국민 전체를 하는 거 아닙니다. 개소식의 법의 저걸 보면요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 와서 초대해서 이야기하고 가는 겁니다. 우리 국민 전체를 대상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법상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지하는 사람들이 가서 조촐하게 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조금 일찍 와서 이야기하고 가셔가지고 또 절로 가도 되고 지금 이 상황에서 뭐 모아놓고 이럴 수 없습니다. 그냥 인사하고 가시면 다 이게 다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우리한테도 올 수 있고 이쪽 갔다 갈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예. 시간 관계상 한 분만 예. 질문. 네, 열린뉴스통신의 김도수 본부장입니다. 먼저 그 후보자님께 그 대형 SOC 사업과 도비 확보나 뭐 이런 면에 있어서 추진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그 영덕군의 가장 큰 SOC 사업이라고 꼽을 수 있다면은 어떤 것이며 또 그런 사업과 관련해서 꼭 본인이 다음에 군수가 돼야지만 이러한 사업을 완성할 수 있다. 이런 면에 있어서 갖고 계신 말씀해 주시고요. 네네. 볼 때는 그 인구 소멸과 관련돼 가지고 가장 문제가 사실 그 지방의 인구 소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산업 공업 단지를 뭐 만들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거리 창출을 만들어주는 것인데 우리는 지금 관광 분야와 관련돼 가지고 포커스를 맞춘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관광 분야에 포커스를 맞추셨다면 그 점과 관련돼서 인구 소멸과 또 인구 증가에 어떤 역학 관계가 있는지 상호 관계가 있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심으로 저기 인구 증가를 더 시킬 수 있는지 좀 이런 면에 있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네. 일단 뭐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들이 또 달라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많이 달라질 것이다. 산업의 형태들도 많이 달라집니다. 저도 명확하게 이런 산업들이 앞으로 갈 것이라는 것은 사실상 명확하게 예를 들면은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것은 대형 산업이라 이러면은 기존의 사업들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미래의 기후변화 대응, 그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산업들은 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저희들이 좀 새로운 모델들을 만들어내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서 한 1조 원 정도의 국가사업 예산으로 국가사업으로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수소연료 전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저희들이 60메가는 영덕의 매정 농공단지에 하는 걸로 지금 기업이 확정을 받아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왜 그렇게 기다렸냐, 그 80메가가 그 기업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80메가를 확정받으면은 저들하고 MOU를 해서 이렇게 하려는데 지금까지는 60메가를 받아서 한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산업 부분에서의 이제는 특히 4차 산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 코로나19를 대응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언론인들께서도 좀 생각을 해주십사는 이야기인데 코로나19 사망 3월달 통계가 8,170명 정도가 사망됐다고 나왔습니다. 2년 동안 돌아가신 분들보다 많다면 언론에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저희들도 제 가족들 중에서 한 가까운 가족분 중에서 코로나19로 갑작스럽게 2분이 돌아갔습니다. 이처럼 저는 이제는 앞서 농어촌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이 코로나19를 대하면서 많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이러스라는 것이 도시를 중심으로 더 확장되고요. 그리고 지금 대응하는 것이 그렇게 대도시의 대형 병원들이 대응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 보면서는 농촌의 이 의료 산업들도 발전해 나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미래 국가 정책에서 해야 되지만은 그리고 기업들도 이제는 뭐냐면 기후 변화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사업의 어떤 형태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래 보면서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구 소멸과 인구 증가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을 좀 대략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국가 전체 문제로서 시각을 보고 저들은 제가 8년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느 국회의원이 그분이 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많은 유럽이나 다녀봤지만은 영덕이 가지고 있는 환경, 특히 바다를 중심으로 이 환경들은 세계 최고의 환경을 가지고 있던 것 같다. 그런데 유럽에서 건축의 양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미래가 확보된다면은 영덕은 정말 경관 산업을 통해서 주거 시설을 마련하고 하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간에 아이쿡이라는 곳의 생협입니다. 제가 5년 전에 구례를 찾아갔습니다. 우리 직원들 한 두 차 한 60명, 70명을 해서 구례를 찾아갔습니다. 가니까 거기에 인원이 한 600명 정도, 700명 정도 건물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협이니까요. 그런데 거기는 또 빵 공장도 있고 라면 공장도 있고 다양한 공장이 있고 그 안에 영화 시설도 있고 영화를 볼 수 있는 영화관도 있고요. 다양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근무하는 형태가 대단히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이사장을 제가 만났습니다. 이사장님, 영덕으로 와서 좀 사업을 해 주십시오. 영덕이 저는 해양 도시면서도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너무 괜찮습니다. 이랬는데 군수님, 저희들이 계산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계산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5년이 흘렀습니다. 한 달 전에 아이쿡에서 왔다 갔습니다. 영덕을요. 영덕에 22만 평의 땅을 보여달라 했습니다. 저희들이 부군수가 다녀왔습니다. 5군데의 땅을 저희들이 제안했습니다. 군 유지가 필요 없다. 가장 5군데의 땅을 준다. 거기에 한 700명의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직원들입니다. 젊은이들이 근무할 수 있는 좋은 환경입니다. 아이쿡 생협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영덕이 정말 변해가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물었습니다. 왜 영덕에 제가 5년 전에 갔을 때는 그랬는데 지금 왜 그렇게 결정하셨죠? 이러니까 영덕이 맑은 공기 특별시 영덕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사업의 가치가 그런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덕을 대상으로 삼고 바다와 관련되는 사업들을 하면서 저희들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 정책들도 이러한 기후변화와 어떤 도시의 가치들에 따라서 저는 달라진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아이쿡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런 골프장도 2-3개가 저희들한테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등등을 통해서 특히 규제를 저희들은 정말 이번에는 확실하게 많이 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너무 보호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산이 83%고 산이고 강이고 있는데 땅은 작은데 규제라는 것이 규제가 언론인 여러분들께 보시기에 규제가 영덕군만 규제합니까?
정부가 규제가 산만 관리하는데요. 경사도 하면 경사도 해결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50년 이상 나무가 있으면요 사업이 어렵습니다. 골프장 하더라도 그건 50년 이상 되면은 70년 된 나무 심었는 것은 다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산림청, 환경부, 기획재정부 규제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런 등등을 저는 사실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 그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라는 것을 정말 우리가 필요하는 이 산과 이런 것은 거주시설에 대해서는 일부를 정말 이 주거지 우리가 사는 곳을 중심으로는 이 자치단체가 확실하게 풀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100만 평을 예를 들면 우리가 필요한 땅을 주변에 냈을 때 사람이 오는데 이것은 다 묶어두고 한 3만 평 어째 해보라 이러면 도에 가면 또 안 됩니다. 강을 바다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가장 강점인 바다를 우리 마음대로 여러분 개발할 수 있습니까? 제가 해상 케이블카 하면서 진짜 땅을 치고 싶습니다. 21번의 중투심사에 있는 분들이 30분 딱 시간 줬습니다. 그리고는 이거 해오라 저거 해오라 참 답답하더라고요. 이 바람이 많이 불면 어떡합니까? 지진이 발생이 많이 하면 어떡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그럼 저는 묻고 싶더라고. 울산에 있는 정유공장은 지진 나오면 저 어떻게 왜 세웠죠? 원전은 그건 지진 나가지고 하면 다 왜 세웠죠? 이 해상 케이블카 하나 하는데도 그런 질문을 하고 있더라고. 이게 지방자치가 정말 제대로 된다는 것은 저는 이번 민자투자를 하면서 이래서 민자투자를 자치단체장이 안 하는 거죠. 언론인 분들 중에서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이진구 군수가 야 저거 뭐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번에 중투에서 통과 안 됐으면 그렇게 야 한다고 다 했는데 이진구 군수 하는 것도 여러분 그러실 거 아니에요. 주민들도 그럴 겁니다. 우리 사정을 모릅니다. 우리는 뛰어다니고 300페이지 600페이지 만들어서 갖다 줬는데도 위에서 딱 벽을 이거는 뭐 때문에 한다. 이거는 뭐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요. 이거는 인구 소멸이나 인구 증가의 문제를 단순하게 이렇게 봐서는 저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정말 울진, 영덕, 포항 어디든지 자치단체가 이 도시를 중심으로 너가 진짜 할 수 있는 것을 계획을 짜서 그 대신에 중앙의 전문가들이 영덕 오든지 각 자치단체 가서 한 달이고 뭐가 머물면서 그 도시가 미래 100년을 준비할 수 있는 곳이 있나 싶어 그걸 다 풀어줘야 됩니다. 정말 좋은 것을 다 묶어두고 위에서 꽉 쥐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바다만 우리만 풀어주면요. 내가 한 인구 한 50만 명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풀 수 있습니까? 이런 점들도 사실은 제가 8년을 하면서 많이 느낀 점입니다. 그런 점들도 언론인들께서 조금 고려해 주시고 그런 점에 또 더 부각해서 조금 언론의 기사가 좀 많이 나요. 지방자치에 정말 우리가 그렇다고 능력을 다 갖추는 건 아닙니다만은 중앙의 전문가와 현장에서 정말 이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바다를 어떻게 너가 이런 그걸 진지하게 들어줄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됩니다. 제가 느낀 점은 사실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지만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 관계상 질문을 다 받아주지 못한 점을 강조하겠습니다. 이상은 출마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부탁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